윤석열 대통령을 띄우고 이재명을 비판한 미국의 의회 보고서가 나왔는데 3월 5일에 작성이 되고 어저께 미국 의회 공식 사이트에 업로드가 된 미국 의회 보고서를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릴 건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중 군사 정책과 이재명의 군사 정책은 절대로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함의가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윤 대통령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은 이재명을 비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 지금 당연한 건데 왜냐면은 무슨 뭐 군사 훈련도 막 축소해. 한미국 군사훈련. 서해에 미국 전투기가 출격을 했는데 그것도 막 하지 말라 그래요. 안규백이가. 또 보면은 DMZ법 통과시켜가지고 종북 주사파들 북한에 넘어가게 만들려는 시도라고. 그러니까 이미 이런 충돌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재명을 까는 거는 아하 올 게 왔다 볼 수 있는데 윤 대통령 이름이 이 보고서에 많이 나옵니다. 왜 나오냐? 이재명과는 다르게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동맹의 진심이었고 캠프 데이비드 협정을 통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서 한국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에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했고 이런 것들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다뤄져야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에서는 종북 좌빨들이 막 물어뜯고 내란머리 하지만은 미국과 국제사회에서는 귀빈입니다. 귀빈 이분이. 왜? 러우 전쟁 힘들 때에 유럽 도와주겠다 나토 참석하고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그죠? 그 다음에 한미일 삼각동맹의 새로운 지평 연례적으로 한미일 지도자가 만나고 한미일 군사훈련 횟수를 늘리고 경제 안보 반도체 전 영역에 관련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북한을 억제하는 데 초점에 맞춰져 있었던 한미일의 군사동맹의 목적을 중국과 인도태평양 전역을 함께 지키는 쪽으로 목적을 확장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 보고서에서 작성을 했을 때는 한국에서는 두 개의 세계관이 있다. 하나는 짜이밍식의 도망가는 외계인이 침공할 때 대답하겠다. 이상한 세계관. 그럼 한쪽은 윤 대통령으로 대별이 되는 정말 정통 보수 라인이 있다. 그럼 미국 입장은 뭐예요? 어디로 선호하겠냐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보고서거든요. 이재명 정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서이자 한국에서 다른 세력을 원한다라는 우회적인 보고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PDF 파일을 여러분들이 구해볼 수 있습니다. 어제 미국 의회 사이트에 올라온 따끈따끈한 보고서입니다. 이걸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3월 5일에 작성됐는데 이게 보면은 한미 동맹에 대한 의회 조사국 보고서예요. 그러면은 하원 상원이 종합적으로 동의를 할 만한 아니 동의해야만 하는 그런 초당파적인 이슈이자 미국적인 이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미 동맹이 아주 중요한 변곡점에 이르렀다라는 중요한 문장이 나옵니다. 지금 전 세계 전쟁을 미국이 감당하고 있고 특히 한국은 이제는 많이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성장한 마당에 미국이 아시아에서 파트너를 찾고 있고 중국과 공동으로 싸우기를 원하는데 이재명이는 그런 것 같지가 않아.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인데 이게 어떤 배경에서 쓰였는가? 잘 보세요. 3월 5일에 쓰였는데 1월 말부터 2월까지 리짜이밍 측과 우리나라 주한미군이 어떤 충돌을 했는지를 그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그 배경 가운데 저기 작성된 거예요. 1월 28일에 DMZ법으로 충돌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이 유엔사 한미연합사 주한미군의 사령관이거든요. 세 개의 군을 이제 통솔을 합니다. 근데 유엔사에서 왜 우리나라 민주당이 추진하는 DMZ법을 비판하고 나섰냐면은 유엔사의 허락을 받고 DMZ를 출입을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죠? 근데 유엔사의 허락이 없이 개나 소나 DMZ를 통과해가지고 북한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한 게 DMZ법이에요. 그러니까 뭘 갖고 누가 올라갈지 몰라요. 저기에. 그러니까 유엔사에서 이거를 반대하고 나섰어요. 이거는 곤란해. 이거 시도하면은 큰일 난다. 이런 반응이 나왔죠. 1월 말에. 그러다가 대형사고가 터진 게 주한미군의 전투기가 출격을 해가지고 서해에서 대치를 했어요. 2월 20일경에. 근데 안규백이가 왜 출동하냐면서 항의했어요. 이것 때문에 또 충돌했죠. 그 다음에 주한미군 사령관이 사과했다라고 MBC가 가짜뉴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과한 적 없다 이러면서 반박했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었는데 그러면은 미국 의회에서는 추가적인 질문이 뭡니까? 리짜이밍 도대체 와이라노? 그러면 한국에는 어떤 대한 세력이 있는데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인플렉션 포인트가 뭐냐면은 한미 동맹이 변곡점에 이르렀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을 봤을 때에 동맹의 현대화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한미 동맹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넓은 역할을 맡아야 된다라는 거. 주한미군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그게 동맹의 현대화라는 개념인데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이가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리짜이밍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피트 엑세스 이 전쟁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이 지역의 유사 상황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주한미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과거와는 달라졌다. 주한미군의 역할도 바뀐다. 국군의 역할도 바뀐다. 한미동맹에 기반한. 그 다음에 전쟁을 중국이 걸었을 경우에는 주한미군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국군도 더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더 선명한 비전과 역할론이 필요로 한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거죠. 그죠? 한국의 경제 성장이 뒷받침됨에 따라 더 잘 살아짐에 따라 지금은 이제 군사력 뭐 6위까지 오르게 되면서 미국에서 말하는 변곡점은 옛날에는 우리가 다 지켜줬는데 이제
그런 관계가 아니야. 한국이 자신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역할과 국군의 역할이 바뀌어야 되는 그 변곡점에 왔는데 근데 이 변곡점에 이재명이는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냐라고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핵추림 잠수함을 줘도 중국에 대항해서 쓸 것 같지가 않다라는 문장이 나와요. 두 번째로는 전자권 환수를 계속 해달라고 이재명이가 그러는데 전자권 환수를 시켜줬을 경우에는 오히려 지휘계통상 충돌이 생겨서 효과적인 군사 대응이 힘들어질 줄은 모른다라는 두 번째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추진하려는 거에 대해서 다 지금 제동을 거는 거예요. 세 번째,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했을 때 이재명이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명의 과거 발언을 소환합니다. 외계인이 침공했을 때 대답을 하겠다. 이런 어이없는 대답을 내놓은 것까지 다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한미 군사훈련 횟수를 늘려야 되는데 한미 군사훈련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런 지금 지적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은 완전히 달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프레지던트 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이 변곡점에 어울리는 이벤트가 뭐냐 그랬을 때 2023년에 한미일 삼각동맹이 체결됐었던 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 이런 평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꾸준한 발언처럼 한국은 돈을 벌고 있고 매우 잘하고 있지만 자신의 군사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된다. 그러니까 돈도 좀 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주한미군 중국 견제로 역할 변화해야 된다. 최근까지도 미국이 전쟁부 차관이 이런 경고를 했고요. 미국이 원하는 거는 중국이 못 나오도록 도련선을 한국과 일본이 틀어막도록 원하는 건데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한국의 정부가 그런 의지가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세히 나와요. 윤 대통령이 뭘 했다 이게 아니고요. 미국 의회에 와서 연설한 대통령이고 이게 얼마나 역사적인 일이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주한미군 덕분에 한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19세기에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에 자유가 심겼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이라크, 아프간에서 미국과 함께 싸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지금도 미국과 우리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더 넓은 역할을 맡겠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좋아할 수밖에 없는 연설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연설 정도는 하는 사람과 파트너십을 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미국이. 정답은 명쾌하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은 짜이밍이랑 함께 못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만약에 대만 유사시가 터졌을 경우에는 미국의 의회가 원하는 것은 한국이 일단은 직접적으로 북한 억제를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대만에 대해서 군사력 지원을 해줘야 된다. 간접적으로. 미군을 간접적으로 도와서 정찰 정도는 해야 된다. 중국 인민의 반군. 그걸 기대할 것이다. 2022년에 윤 대통령은 이러한 대만 유사시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밝혔는가? 요약을 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하게 대만 유사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 영어를 잘 보면은 대만 유사시에는 북한의 도발을 억제를 한다. 그 다음에 강력한 한미 동맹 입각해서 방위태세에 돌입해야 된다. 게다가 타이완 해협 긴장 고조는 힘으로 현상을 바꾸는 시도. 중국을 비판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2023년 8월이거든요. 타이완의 긴장 고조는 중국 때문이라는 걸 공개적으로 몇 번을 발언하신 분입니다. 반대로 짜이밍이는 어떻게 대답을 했는가? 이게 미국 의회 보고서에 나와요.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할 때 대만 유사시에 어떻게 할지 대답해 줄게. 이런 미친 소리를 한 것을 미국 의회 보고서가 지금 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인간과 같이 갈 수 있겠는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라인이 맞는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죠. 미국 의회가. 자, 그 다음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이가 에이펙 때 갑자기 글발진해가지고 핵추림 잠수함을 달라.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쓰겠다라는 거짓말 했거든요. 이재명 그거 못해요. 그거. 죽어요. 중국한테 그거 하면은. 그래서 제가 누누이 해설해드렸던 게 뭡니까? 저거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친중으로 계속 몰아가고 이제 돈 뜯어내고 이러니까 이재명이가 면피하기 위해서 그냥 하나 던진 거다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미국에서 이미 다 간파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핵추림 잠수함을 어디다 써야 되는지로 다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너 그거 중국에 대항해서 써야 되는 거야. 알지? 그거 딴 데 쓰지 마라. 이재명의 의도를 다 간파하고 있어요. 전자권 환수마저도 만약에 해주게 되면은 그거는 오히려 지휘계통에 충돌이 생길 수 있어서 부정적이다는 입장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짜이밍이 하고 싶은 걸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자, 또 보면은 한국 정부의 역대 중국에 대한 입장이 막 나오는데 요약을 하자면은 2010년대에는 한국의 정부가 대체적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훼손되는 거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는데 2020년대부터는 이게 분위기가 바뀐다. 그래서 2023년 4월에 맺어진 바이든과 윤석열 대통령의 회담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대만 이슈를 글로벌 이슈라고 규정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나와요. 모범 답안을 계속 찍어주는 거라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과거에는 맨날 싸우고 막 이런 게 한일 관계였는데 이거를 돌파를 하고 한미일 지도자가 다자주의 미팅이 아니라 딱 3명이서 서로 보기 위해서 만난 최초의 만남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거든요. 2023년 8월. 여기서 AI, 반도체, 군사, 경제 모든 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하겠다는 포괄적 동맹 레벨로 이제 격상이 된 것이고 주기적으로 한미일 지도자들이 정례적으로 만나서 이제 미팅을 하고 회담을 하고
하고 그다음에 북한의 이제 미사일에 대해서 공동 대응을 하고 이런 동맹의 어떤 새로운 차원을 연 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새로운 이정표가 되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 겁니다. 이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 진짜로 목적으로 하는 게 뭐냐? 이때 당시에 국가안보실 1차장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것처럼 한미일 협력은 그간 북한 위협에 초점을 둔 한반도 영내 공조가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지나간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게 바로 대한민국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이재명을 인정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입장은. 그래서 여기 또 자세하게 나오는데 여기 위에 프레지던트 윤이 나오죠. 이게 정답이야. 근데 좌빨 정부들 같은 경우는 왜 중국 정부랑 관계가 어색해지는 거를 불편하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굉장히 날카롭죠, 그죠? 그래 또 보면은 이재명의 양다리 외교를 그죠 비판하는 거예요. 너 트럼프 대통령 무서워가지고 대만 해협의 안전 이런 거를 동의한다고 얘기했다며. 근데 진핑이 만나서는 양자 간의 협력 이런 거 왜 하는데 이 뭘 비판한 거냐면은 짜이밍이의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라는 거를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이 무렵이거든요. 도대체 이재명 넌 뭐 하는 인간이냐라고 이 양다리 외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쓴 칼럼이 아니고 미국 의회 보고서입니다. 조사국 보고서. 자, 그다음에 보수 정권 같은 경우에는 전자권 환수 관련해 가지고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에 동의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such as former president 윤석열 나오죠. 이 뭐냐면은 전자권 환수도 이재명식으로 니들 원하는 식으로 쓰고 중국을 위해서 쓰고 그런 건 안 된다. 그래서 오히려 현상 유지를 하는 보수 정권 사례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냅둬라. 주한미군 사령관이 지금 유엔 사령부의 사령관, 한미연합사의 사령관, 그다음에 주한미군 사령관인데 만약에 전자권이 환수가 될 경우에는 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한국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유사시에 미국 군대의 운영의 폭을 축소하게 만든다. 그리고 지휘체계 충돌이 일어난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보고 원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이 지금 한미 합동 군사 훈련에 대해서 횟수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난국이라는 거지. 이재명이가. 그럼 최근에 김민석이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미국 왔죠, 그죠? 추가 보도 나올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문제 아마 얘기했을 것 같거든요, 김민석한테 빨리 좀 도와달라고. 김민석이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북미 대화 원하냐라고 물어봤다면서 북한 얘기를 쭉 꺼내죠. 그러니까 완전히 목적이 따로 있는 게 동상이몽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 이란에 대해서 힘을 써라 한국이. 근데 짜이밍과 김민석 같은 경우에는 김정은이가 만약에 죽어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김정은이를 보호하러 아마 갔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더 이제 열받는 거고 정동영이도 또 거들죠, 그죠? 트럼프 대통령 북미 대화에 관심이 여전하다 이러면서 반드시 성사된다 이러면서 완전히 이제 목적이 다릅니다. 미국은 싸워라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김정은 살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심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내란이니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모함을 당하고 지금 이제 옥고를 치르고 계시는데 미국과 국제사회에서는 귀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과 가장 함께 갈 수 있는 지도자였고 자유국가들과 함께 갈 수 있는 파트너로서 전형이었습니다. 사실 이재명이는 기독교 탄압하고 수사할 수도 있다라고 시사하고 막 협박하죠, 깡패처럼. 그러다 JD 벤스 부통령이 손해본 목사님 사태에 대해서 우려 표현하고 그런 사태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정반대 세계관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헌법 기초가 된 자유연대의 가치는 19세기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소개가 되었다. 도저히 섞일 수 없는 세계관인 거예요. 누가 대화가 통하겠습니까? 지금 이재명이는 파병하기 싫어서 완전히 잔대가리 굴리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2차 대전 이후에 아프간, 이라크 등의 자유화 전사들을 파견함으로써 미국과 함께 싸운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북한은 정반대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 자유의 반대편에 섰다. 북한을 고립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 주한미군이 점령군이었다고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한미동맹의 성공 그 자체라고 표현함으로써 주한미군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 때문에 정신없어요, 미국도. 근데 결국에는 아시아에서 결판을 내야 됩니다. 그죠? 중국을 잡아야 되니까. 그랬을 때 한국을 유심히 들여다볼 때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 관심이 더 증대가 될 것인데 한국에 도대체 어떤 세력들이 있는가 딱 볼 거예요. 그러면은 도저히 갈 수 없는 세력들은 이미 정해졌다라는 거죠. 이거 좌빨 세력 이거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케이스를 봤을 때에 아하, 이러한 훌륭한 세계관이 있고 이런 훌륭한 지도자가 있고 이런 훌륭한 지도자를 배출한 세력들이 있다라면은 믿어볼 수 있다.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을 준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렇게 저는 평론하겠습니다.